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대진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돼서 큰 파문을 일으켰죠. 사태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엔 미국 유명 브랜드인 실리 침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수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번 사태로 생활 속 라돈 제품 공포가 다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복 김포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바로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실리 침대에서 얼마나 많은 라돈이 나왔나요? 그 4.436 밀리시버트니까요. 우리가 네. 이제 이 인간이 1년에 받을 피폭량이 약 1밀리시버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4.4배 정도의 용량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많은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대진 침대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경우라고 하면 네. 뭐 건강검진 했을 때 뭐 네. 엑스레이 촬영할 때 빼고는 없어 보이는데 네. 실리 침대 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방사능 노출이 좀 심각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잠잠해서 피폭을 받다 볼 수 있겠죠. 흉부 엑스레이 우리가 뭐 건강검진 할 때 보면 엑스레이 찍지 않습니까? 0.2에서 0.34 정도 예. 밀리시버트를 봤는데 이거의 13배 정도를 피폭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담배로 본다 그러면 한갑 반 정도를 폈다 볼 수 있겠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 대진 침대 사태 당시 국내에서 유통, 판매 중인 이 침대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했다고 저희가 좀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 이 실리 침대는 아예 조사에서 빠졌었던 겁니까? 그렇죠. 기술 표준원하고 이제 원안위하고 같이 합동 조사를 했는데 예. 조사 방법도 좀 공개되지 않았고요. 뭐 작년 8월 말에도 까사미아 이 침대 문제도 정부가 조사에서 빠졌던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이 정보 시스템도 부족했고 또 전수조사에서 지금 현재 브랜드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가 많거든요. 이런 브랜드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사실상 정부의 조사가 큰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보고 싶습니다. 좀 한계가 있다는 한계성을 많이 드러냈죠.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라돈 방출의 이 원인 물질이죠. 모자나이트라고 부르던데 이 함유된 메모리 폼을 매트리스로 썼다고 하던데요. 네. 이 모자나이트가 어떤 물질입니까? 정확히 말해서 이게 모나자이트라고 하는데요. 천연 핵종 물질입니다. 근데 이 모나자이트 외에 이제 금홍석이라든가 일미나이트라든가 다른 유사의 이제 천연 핵종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모나자이트죠. 예. 이 모나자이트를 이제 도포한다든가 이런 물질을 하면 음이온이 발생을 합니다. 합니다만은 그게 음이온이 발생할수록 오히려 라돈 농도를 많이 방출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침대 같은 사용할 때는 이 도포를 하게 되면 내부 피폭이 돼요. 호흡을 바로 통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있다 보죠. 예, 뭐 폐암 유발을 하는 라돈 발생의 원료 물질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모나자이트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모나자이트를 쓸 수 없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용 기준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준비가 되지 않았었는데 1월 15일 날 공표를 했죠. 그리고 실상은 7월 16일부터 이제 시행이기 때문에 이제 한 5개월 남았죠. 지금까지는 이제 규칙에 법에 이제 규정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음이온 문제 또 이제 라돈의 문제가 됐으면 이제 시민들이나 또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법만 만들고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품들이 지금도 판매되고 있고 또 생산되고 있고 이런 실리 침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지난해 대진 침대 문제가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이 법이고 시행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또 일상생활 속에서 방사선 노출이 좀 원천 차단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죠. 예. 예, 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이 생활 방사선법 시행되면 라돈 침대 사태를 좀 막을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무슨 몸에 좋더라, 뭐에 좋더라 그러면 이게 그 하나의 종교처럼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이온의 그런 이 유사과학 아닙니까? 음이온이 지금까지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수없이 이제 이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보면 이 21세기 한국에서 아직까지 이 유사과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강력한 규제도 중요하지만은 시민의 좀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적 기반을 일단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생활 속 라돈이 사실상 어디까지 파고들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어린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렇죠. 라돈 같은 이런 방사능 물질 일반인들이 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좀 어떻게 좀 제거하고 좀 차단할 수 있는 그 조치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까지는 한 5년 전만 해도 이 장비가 미국에서 장비만 의존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국내에 생산하는 장비들이 좀 쉽게 살 수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살 수가 있나요? 네, 살 수도 있고 지자체 가면 1,000원이면 24시간 정도를 이제 대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이제 환기할 수 있는 가장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에 눈 뜨거나 아니면 저녁 때 환기 좀 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강하게 아주 높게 나오지 않은 한 아침이라서 환기 좀 하면은 그래도 이제 훨씬 더 그 라돈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염려가 되는 분들은 좀 측정 장비를 구매하거나 대여해서 쓰면 좋겠다. 또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네, 뭐 지자체에서도 대여를 좀 해주고 있다. 뭐 이런 네. 소식을 좀 전해주셨고요. 일각에서 좀 앞서 말씀을 해주셨었던 이번 라돈 사태의 원인을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좀 음이온 효과 열풍이다. 이런 지적들을 좀 사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그 국제적 논문에 봐도 음이온이 어디 건강 좋다는 게 없습니다. 이게 딱 보면 플라시보 효과 같아요. 어디 몸에 좋다더라 그러면 뭐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또 일단 이 비과학이죠. 알려지지 않은데 너무 의존하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건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국민의 정서가 이제 좀 변화돼야 되고요. 의식 예. 변화가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이온이 뭐 건강에 좋다는 건 실체 없는 좀 속설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그리고 것 또 같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예. 아예 규제를 합니다. 이 만약에 그래요? 음이온이 나오는 제품이다 그러면 판매도 못하고 제조도 못하게 하고 네. 만약에 취득해 있으면 바로 폐기하라고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음이온 제품은 이제 앞으로 좀 멀리해라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복 김포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